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오늘은 이번 봄에 여러분을 찾아올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미 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번호 공개할게요.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들에게 가장 먼저 나온 메시지는 성스러운 불사조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불사조의 부활은 우아한 변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재가 되어 무너지는 고통을 온전히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일어나는 처절한 승리죠. 지금 이 리딩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아마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타버렸다고 느끼는 지점에 서 계실 겁니다. 20대 후반이라면 첫 직장에서의 환멸이나 믿었던 관계의 파탄일 수도 있고 40대, 50대라면 인생을 걸었던 뭔가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카드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헛된 소모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연소 과정이었다고요. 이번 봄에 찾아올 기회는 단순히 운이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과거에 나약했던 나, 타인에게 휘둘리던 나를 완전히 불태우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진입하는 부활의 기회입니다. 고통이 깊었을수록 여러분이 띄울 날개짓은 더 높고 견고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과 앞으로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펜타클 8번 역방향이에요. 이 카드의 핵심 키워드는 영혼 없는 반복과 매너리즘의 한계입니다.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지금 하는 일이 더 이상 나를 성장시켜주지 않는다고 느껴요. 매일 똑같은 서류, 뻔한 월급, 미래가 보이지 않는 노동에 지쳐서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라는 회의감이 극에 달했어요. 숙련도는 높아졌지만 마음의 엔진은 꺼져버린 상태입니다. 기혼이시거나 책임감이 막중한 경우에는 내 삶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해온 수많은 노력들, 이를테면 가게관리, 내 사람들을 챙기는 일 혹은 조직에서의 희생이 밑빠진 독의 물붓기처럼 느껴집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정작 내 손에 남는 건 피로감뿐인 상황이죠. 여러분은 지금 성실함의 굴레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이제 이 지겨운 루틴을 깨뜨릴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카드가 정의 카드예요. 근데 역방향이죠. 이건 여러분이 느끼는 억울함과 불균형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참 공평하지가 않죠. 직장에서 내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이기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는 나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참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쪽에서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그 박탈감. 여러분은 지금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사람에 대한 환멸이 최고조에 달해서 다 필요 없다. 나 혼자 잘 살면 그만이지. 라는 냉소가 여러분의 방어기제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장애와 두려움이 뒤따라요. 기회는 저 멀리서 보일 듯 말 듯 하는데 막상 발을 떼기가 무섭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가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이 발목을 잡아요. 성벽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정작 성안의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형국이죠. 변화를 절실히 원하면서도 막상 변화가 닥쳐오면 뒷걸음질 치는 여러분의 모순된 마음이 고스란히 읽히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돼요. 힘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사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손길로 길들이는 여인을 보여줘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겉으로 소리 지르고 분노를 터뜨리는 강함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과 분노를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내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이 시기에 비로소 감정 컨트롤이 가능해지면서 업무나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될 거예요. 중년이시거나 경력직이신 경우에는 복잡한 가정사나 조직 내 정치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노련함이 빛을 발할 겁니다.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기회를 낚아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자,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 끝에 최고의 결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소소한 운이 아닙니다. 경제적 자립, 문서운 혹은 가문의 안정과 같은 묵직한 보상이에요. 오랫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비로소 금전적인 수익으로 연결이 되거나 지지부진했던 부동산이나 계약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이번 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식상하시겠지만 이건 현실적인 숫자와 자산으로 증명이 되는 확실한 성공이에요. 자,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는 독이 차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삼켜야 했던 모욕, 믿었던 이에게 받은 배신이 독이 되어서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말합니다. 독은 적절히 쓰면 약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겪은 그 쓴 경험들이 되려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워줬고 세상의 생리를 깨닫게 했어요. 이제 그 도끼를 남을 해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목표를 달성하는 서늘한 추진력으로 취환할 때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도끼 섞인 지혜예요. 자, 동시에 여러분은 별의 아이예요. 현실에 찌들어서 있고 살았지만 여러분에게는 고유의 빛이 있습니다. 내 사람들을 챙기느라 혹은 생존을 위해서 묻어뒀던 여러분의 꿈과 재능 말이죠. 이번 봄의 기회는 여러분이 잊고 지냈던 그 빛나는 본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빛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지금 외치고 있어요.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요. 익숙하지만 나를 갉아먹는 관계 혹은 성장이 멈춘 조직이나 환경에서 용기 있게 걸어 나오라고 합니다. 그 여정은 처음에는 고독하겠지만 그 길 끝에 진짜 여러분의 영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미 그 길을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소외되었던 나를 집으로 데려오라 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남들을 챙기느라 혹은 사회적 역할을 다하느라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욕망을 이제는 인정을 해주세요.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에 가둬뒀던 나 자신을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데려오는 것이 이번 봄에 찾아올 기회의 본질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내 세상도 비로소 올바르게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 봄에는 세상을 향한 경이로움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했던 무미건조한 일상에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때문에 혹시 우울하셨나요? 아니면 미래가 불투명해서 답답하셨나요? 뜻밖의 영감이나 새로운 취미 혹은 가슴을 뛰게 하는 제안이 여러분의 오감을 다시 깨울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면서 뭔가 몰입하는 순간이 곧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원을 빌어도 돼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세속적인 소망 말이죠. 얼마를 벌고 싶다, 어떤 대우를 받고 싶다,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현실로 구현되는 에너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소원을 이룰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이번 봄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당장 실천해야 할 지침들이에요. 첫 번째, 나의 진짜 가치를 직시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매력적인 존재예요.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면서 적당한 대우에 만족하는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세요.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주장할 때 기회는 더 크게 옵니다. 두 번째, 빛에 집중하세요. 안 되는 이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부정적인 정보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아주 작은 긍정의 신호들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에너지는 흐르는 곳으로 증폭이 돼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이번 봄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자, 세 번째. 자신만의 리듬을 따르세요. 남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불안하신가요? 내 나이에 비해서 뒤처진 것 같아서 조급하신가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개화 시기가 있습니다. 조급함에 등 떠밀려서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직관이 지금이야 라고 말할 때 움직이세요. 타인의 속도가 아닌 여러분의 심장 소리에 맞춰서 걸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화가 주는 교훈 2가지 볼게요. 인어공주랑 푸른 수영 카드가 나왔어요. 인어공주 카드는 내 목소리를 잃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본질이나 목소리를 희생하지 마세요. 특히 관계에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할 말을 못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목소리가 바로 기회를 부르는 주문이에요. 자, 그리고 푸른 수영 카드는 금지된 문을 열 용기를 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건 안 돼, 거긴 위험해, 네 분수에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영역이 있다면 오히려 그곳에 여러분의 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관습이나 타인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불복종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문을 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조언과 시기 한번 볼게요. 당신의 마음속 성소로 들어가세요 카드인데, 외부의 소음이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에게 치여서 지칠 때 잠시 모든 것을 끄고 여러분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습니다. 헌신해야 할 대상은 타인이나 조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에요. 매일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 카드로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염소 자리의 신월 에너지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뜻합니다. 특히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나 노력이 물질적인 보상이나 확실한 제안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요행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버텨왔던 씨앗들이 드디어 단단한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우리 1번 여러분,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버티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사실만큼은 공평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단단해졌어요. 이제 그 불사조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토를 되찾으러 가세요. 이번 봄에 여러분을 찾아올 기회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치열한 전장에서 획득한 승전보가 될 겁니다. 자, 우리 1번 분들의 그 찬란한 시작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찾아올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눈물과 인내의 시간들이 어떻게 현실적인 보상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한 메시지는 그녀가 성스러운 포도주를 권하니 마셔라 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운명의 여신 혹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주는 특별한 호의예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목마르셨어요. 사람의 갈증 나고 돈의 갈증 나고 성취에 목말라 하면서 사막 같은 시간을 걸어오셨을 겁니다. 근데 드디어 운명이 여러분 앞에 시원하고 달콤한 포도주 한 잔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삶의 즐거움을 되찾아줄 축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고민에 빠져요. 내가 이걸 마실 자격이 있나?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아닐까? 라며 머뭇거리죠. 특히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아시니까요. 하지만 이 카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마시라고요. 이번 봄에 찾아올 기회는 여러분이 그동안 충분히 고생해서 얻어낸 당연한 보상입니다. 쭈뼛거리지 마세요. 기회 왔을 때 의심 없이 들이켜야 내 것이 됩니다. 자,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과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소드 7번 역방향이에요. 이건 속임수의 종료와 드러나는 진실을 뜻합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분 주변에서 교묘하게 여러분의 공을 가로채거나 뒤에서 딴소리하던 사람이 있었나요? 혹은 회사의 부조리함을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눈 감아왔던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모든 지저분한 비밀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요. 여러분이 바보라서 당해준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라며 가스라이팅을 일삼던 연인이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던 이들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20대 후반이라면 가식적인 친구 관계가 정리가 될 거고, 중년이신 분들이라면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명확해집니다. 이 과정은 쓰라리겠지만 기회를 잡기 위한 대청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쓰레기를 치워야 꽃을 심을 자리가 생기니까요. 자, 두 번째는 펜타클 4번의 역방향이에요. 집착의 해제와 강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아주 작은 안정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왔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이라도 월급 때문에 붙잡아야 됐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관계라도 놓치면 혼자가 될까봐 꽉 쥐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움켜졌던 손에 힘을 빼게 됩니다. 미혼이시거나 사회초년생이신 경우에는 무조건 대기업, 남들 보기에 좋은 직업이라는 사회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눈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기혼이시거나 가족의 기대가 무거운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지나친 불안 때문에 스스로를 옥죄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돈을 꽉 쥐고만 있을 때는 순환되지 않던 운의 흐름이 여러분이 손을 펴서 나누고 쓰기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연인 카드의 역방향이에요. 이건 부조화의 청산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봄바람에 휩쓸려 내린 잘못된 선택들이 정리되는 시기예요. 직장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파트너와의 협업이 종료가 되거나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빈 프로젝트의 실체를 깨닫게 돼요. 감정적으로는 나를 소모시키기만 했던 인연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 길은 내 적성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야만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에게 맞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던 에너지를 이제는 걷어들이세요. 불협화음이 멈춰야 진정한 조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카드로 교환 카드가 역방향으로 떴어요. 이건 고정관념의 타파와 잘못된 조언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네 나이엔 이 정도는 갖춰야지. 남들 하는 대로 살아야 중간은 간다. 라는 식의 가스라이팅이나 구시대적인 훈수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겐 통하지 않아요. 직장 내에서 권위적인 상사의 불합리한 명령에 침묵하지 않게 될 거고, 가족들의 무리한 기대에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믿어왔던 정답이 사실은 여러분을 가두는 창살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엄청난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사업의 기회나 이직의 문이 열려요.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닌 내가 정한 길을 갈 때 이번 봄의 꽃길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컵 9번의 역방향이에요. 이건 가짜 만족을 경계하라는 강력한 신호예요. 남들 보기에 좋은 삶, SNS에 올리기 좋은 행복에 속지 마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그런 껍데기뿐인 만족감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번 봄에 올 기회는 여러분의 내실을 채워주는 기회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타이틀보다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실 속 있는 기회, 남들에게 자랑하기 좋은 연인보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헛된 자만심이나 허영심을 버리고 진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때
비로소 펜타클 10번 같은 묵직한 보상이 현실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는 연인의 원형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 삶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동안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죽여놨던 여러분의 취향과 욕망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지 깨닫게 되는 이 에너지가 여러분을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고 좋은 기회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할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의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여러분을 판단하겠지만 여러분은 그 뒤에 숨겨진 흐름,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예리한 직관이 발달해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의 틈새를 발견하거나 남들이 놓치는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능력이 이번 기회를 잡는 핵심 열쇠가 될 거예요. 근거 없는 불안에 떨지 말고 여러분의 촉을 믿고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걱정을 버려라.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었으면 벌써 해결됐을 겁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갉아먹는 것이 바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이에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잠을 더 자거나 맛있는 걸 드세요. 여러분이 걱정을 멈추는 순간 기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가벼운 발걸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희망 속에 달빛 샤워를 하라.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 햇빛처럼 강렬하고 자극적인 희망이 아니라 은은하게 내면을 채우는 달빛 같은 희망을 품으세요. 반드시 로또에 당첨돼야 돼 라는 압박감 대신 어떻게든 내 길은 열릴 거야 라는 유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달빛은 밝아지듯이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시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희망을 받아들여도 안전합니다. 다음 카드로 거미 여인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물을 짜고 있는 중이에요. 거미줄은 가늘어 보이지만 강철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시련의 실타래를 엮어서 어떤 기회가 와도 놓치지 않고 낚아챌 수 있는 튼튼한 그물이 완성됐어요.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운명을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노련한 포식자가 되세요. 그리고 이번 봄의 가장 핵심적인 조언, 자기 지지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편이 되어야 돼요.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자립이 먼저예요. 미혼이든 기혼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남의 지팡이를 짚고 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다리 근육을 믿고 당당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고 지지하기 시작할 때 세상도 비로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이번 봄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들이에요. 첫 번째, 어두운 상처를 놓아주고 사랑이 살게 하세요. 과거의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좌절시켰던 상황들에 대한 원망을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그 미움의 에너지를 쥐고 있으면 새 기회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 비로소 새살, 그러니까 기회가 돋아납니다. 그땐 그랬지라고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곧 돈과 기회를 부를 거예요. 두 번째, 살아나세요. 그동안 꾸역꾸역 버티면서 생존을 해왔다면 이제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만성 피로 때문에 무기력하셨나요?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공부도 좋고 운동도 좋고 평소 가고 싶었던 곳으로의 여행도 좋습니다. 죽어있던 감각을 깨울 때 운의 흐름도 활기를 띠게 돼요. 세 번째, 현실적인 형체로 만드세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계획서만 쓰지 마세요. 이번 봄의 기회는 행동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직을 원한다면 당장 이력서를 수정하고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임장이라도 나가세요. 머릿속에만 머물던 기회를 현실의 물리적인 결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동화가 주는 교훈 2가지 볼게요. 헨젤과 그레텔과 빨간 모자 카드가 나왔어요. 헨젤과 그레텔의 키워드는 비둘기입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비둘기가 길을 안내해 주듯이 여러분 주변에 아주 작은 신호들이 나타날 거예요. 무심코들은 라디오의 멘트라든지 친구가 툭 던진 한마디, 우연히 보게 된 구인 공고 같은 것들이 비둘기의 깃털처럼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사소한 징후를 놓치지 마세요. 운명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면서 다가올 겁니다. 빨간 모자의 키워드는 교차로예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늑대가 있는 위험한 길로 갈지 할머니 댁으로 가는 안전한 길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주도권이에요. 타인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의 직관이 가리키는 방향을 선택하세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 길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갈림길에서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곧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혼의 조언과 시기 흐름 볼게요. 삶과 함께 춤추세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잔뜩 힘을 주고 버티고 계시진 않나요? 삶은 싸워 이겨야 하는 적이 아니라 함께 리듬을 맞춰야 하는 파트너입니다. 때로는 슬픈 음악이 나오고 때로는 빠른 음악이 나오겠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에너지를 바꾸고 기분 전환을 하는 것만으로도 막혀있던 운이 확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당장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고 몸을 흔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와 흐름이에요. 영성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으세요. 거기에 물고기 자리 만월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기운은 2월 말에서 3월 중순 사이에 가장 강력해질 거예요. 이 시기에는 꿈이 커지는 만큼 현실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은 원대한 목표를 향하되 발은 땅에 단단히 붙이고 계셔야 돼요. 막연한 기대감이 현실적인 수익이나 계약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감상에 젖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직관을 믿고 밀어붙이세요. 이번 봄의 그 기회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자, 우리 이번 분들, 여러분의 봄은 그저 계절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랫동안 갇혀있던 나를 깨고 나오는 해방이자 나를 갉아먹던 가짜들에게서 벗어나는 독립선언입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분의 코앞까지 와 있어요. 포도주 잔을 내미는 운명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풍요로울 자격이 있으며 무엇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발목 잡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걸어갈 그 꽃길 위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연주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처한 정체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봄에 찾아올 새로운 기회는 어떤 가혹한 탈을 쓰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결국 축복으로 변할지 그 집요한 내막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메시지는 공포의 문턱 너머로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발바닥이 저릿할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사회생활 10년, 20년 차가 되면 새로운 기회가 와도 마냥 기쁘진 않습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실패하면 내 인생은 정말 끝인데 라는 공포가 기쁨보다 앞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카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거대한 공포가 바로 제대로 된 문 앞에 서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요. 이번 봄에 여러분을 찾아올 기회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비좁은 울타리를 부수고 나가는 일이에요. 그 문턱만 넘으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을 막아서는 벽이 아니라 넘어야 할 문턱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부터 봄까지 이어질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소드 10번의 역방향이에요. 이건 간신히 살아남음 혹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중임을 뜻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직장에서 거의 사망 선고에 가까운 정신적인 타격을 입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 때문에 이제 더는 못하겠다라면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은 끝났어요. 칼이 다 뽑히진 않았지만 적어도 더 깊이 찔리지는 않는 상태. 비유하자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막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만성 피로 혹은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정신적인 한계에 다다랐던 분들, 이제야 겨우 숨통이 트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직 몸에 힘은 들어가지 않죠. 살긴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막막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펜타클 2번의 역방향이에요. 이건 무너진 균형과 한계에 다다른 멀티태스킹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버거운 상태입니다. 월급은 뻔한데 물가는 오르고 커리어는 쌓아야겠는데 몸은 안 따라주고 이쪽 저쪽 메우다 보니까 저축은커녕 카드값 맞기에 급급한 불균형 속에 계실 겁니다. 기혼이시거나 책임감이 막중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뒷바라지, 내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부담, 그리고 내 커리어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나 하나만 없어지면 다 편할까? 라는 위험한 생각이 들 정도로 에너지가 바닥이 났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은 공을 몇 개 떨어뜨려야만 여러분이 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컵 4번이 나왔어요. 이건 만성적인 권태와 기회의 거부를 보여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앞에 카드들에서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막상 새로운 제안이 오면 여러분은 글쎄 별론데? 라면서 고개를 돌려요. 이직 제안이 오긴 했는데 가봤자 거기서 거기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는데 귀찮아. 또 맞춰주기 싫어. 이런 식으로 현실에 찌든 여러분은 이제 웬만한 자극에는 설레지가 않습니다. 냉소와 무기력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갑옷이 되어버린 거죠. 우주가 새로운 기회를 컵에 담아서 내밀고 있는데 여러분은 팔짱을 끼고 됐어, 관심 없어 라면서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카드로 바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준비되지 않은 무모함 혹은 지나친 조심성으로 인한 정체를 뜻해요. 이제 봄이 무르익어 가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문턱 앞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무 계획 없이 사표부터 던져버리는 위험한 충동이 동시에 듭니다. 사회초년생이시라면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라는 근본적인 의구심 때문에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중년이시라면 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라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무모하게 뛰어들지도 말고 그렇다고 겁먹고 주저앉아 있지도 말라고요. 지금 필요한 건 계획된 도약이에요. 자, 그리고 타로의 마지막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역방향이에요. 나쁜 타이밍과 정체기입니다. 왜 내 운은 이렇게 안 풀릴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시기예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고 자꾸만 일이 꼬이는 느낌이죠. 하지만 반전은 이거예요.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거나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건 여러분에게 판을 갈아엎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의 방식이 잘못됐다면 운명은 억지로라도 여러분을 멈춰 세웁니다. 이번 봄, 기회는 행운의 모습이 아니라 정지와 재점검의 모습으로 먼저 찾아올 거예요. 이 멈춤을 받아들일 때 수레바퀴는 비로소 정방향으로 힘차게 돌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는 변신술사의 원형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셨나요?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 집에서는 헌신적인 가족, 밖에서는 성격 좋은 사람,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진짜 나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상태예요. 이번 기회는
여러분이 쓴 그 수많은 가면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과정이 될 겁니다. 남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하세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원형은 사막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메말라 있어요. 열정도 사랑도 희망도 바짝 마른 모래알 같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죽은 땅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생명이 없어 보여도 모래 아래에는 거대한 생명력이 숨쉬고 있죠. 지금의 공허함과 고독은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이에요. 이 사막을 건너야만 여러분만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아주 격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다 태워버려라. 나를 갉아먹는 과거의 기억들. 나는 안 돼. 라는 자기 비하. 나를 이용만 했던 인간관계의 찌꺼기들. 그것들을 이번 봄에는 다 태워버리세요. 제가 되어 사라져야 그 자리에 새싹이 돋습니다. 미련 두지 말고 과거의 일기장을 불태우듯이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동시에 어린 새를 보호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과거를 태운 재 속에서 아주 작고 연약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희망이 싹트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아직 너무 작아서 남들에게 말하면 비웃음을 살지도 몰라요. 그게 돈이 되겠어? 네 나이에 그게 가능해? 라는 외부의 목소리로부터 이 작은 희망을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이 어린 새가 자라나서 여러분을 꽃길로 데려갈 불사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치유의 핵심은 경계선 설정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너무나 친절했어요.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고 내 몫도 아닌 책임감까지 짊어지고 오셨죠. 이제는 단호해져야 됩니다. 여기까진 내 영역이고 여기서부터는 당신 문제다 라고 선을 그으세요. 무례한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 그게 이번 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큰 치유예요. 그리고 경계를 확실히 할 때 비로소 풍요가 찾아옵니다. 풍요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에너지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을 때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어요. 다만 그것들이 타인을 위해 쓰이느라 정작 여러분을 위해 쓰이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 그 풍요의 흐름을 오로지 자신에게로 돌리세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해야 할 현실적인 행동 지침 3가지예요. 첫 번째, 죽음 너머의 삶을 꿈꾸세요. 여기에서 죽음은 여러분의 번아웃이나 실패한 과거를 의미합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사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라는 그 질문을 멈추고 그 다음 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를 상상하세요.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두 번째, 과정을 믿으세요.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정체기, 불안함, 고독조차도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운명은 절대로 여러분을 헛고생시키지 않아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믿고 묵묵히 오늘 할 일을 하세요. 세 번째, 모든 여정은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이력서를 한 줄 고치는 거, 10분 동안 산책하는 거, 나를 위한 건강한 한 끼를 차려 먹는 거. 그 작은 한 걸음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어느새 꽃길 한복판에 데려다 놓을 겁니다. 위대한 변화는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2가지 볼게요. 잠자는 숲속에 카드가 나왔어요. 하지만 왕자의 키스를 기다리지 마세요. 카드의 키워드는 키스인데 여기에서 키스는 여러분의 내면의 각성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본능과 직관을 깨우는 것은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흩어져 있던 여러분의 재능과 상처 입은 자아를 하나로 통합하세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덤불로 뒤덮여 있던 여러분의 성, 그러니까 인생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푸른 수염의 키워드, 구출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해요. 스스로를 구원하세요. 백마탄 왕자도 완벽한 상사도 로또 같은 행운도 여러분을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위기에 빠진 여러분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의 발뿐이에요. 타인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접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을 열고 나오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강한 전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혼의 조언과 시기 흐름 볼게요. 여전사 카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깊은 부름에 답하고 있나요? 자, 사회적인 직함, 가족 내에서의 역할 다 내려놓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부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이번 봄의 기회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전사적인 힘을 되찾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세요. 그리고 시기와 흐름 카드로 당신의 안락한 영역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운명의 북교점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이 기운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절정으로 달할 겁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익숙하게 머물렀던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 강제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 이사 혹은 관계의 변화가 올 수가 있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꽃길로 인도하는 운명의 손길입니다. 익숙한 불행보다 낯선 설렘을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겁니다. 자, 우리 3번 분들, 여러분의 봄은 화려한 꽃구경으로 시작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는 수고로움, 그리고 낯선 길 앞에 선 두려움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의 그 불안함은 여러분이 드디어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용기를 내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번 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더 이상 칼에 찔린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당당한 전사로 서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맞이할 그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꽃길을 저도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을 짓누르던 무기력의 껍질을 깨고 이번 봄에 찾아올 충격적일 만큼 확실한 기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꽃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가면을 벗어야 하는지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한 에너지는 회오리 치는 여신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사실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기 직전에 고요함 속에 계신 겁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삶의 주인이 되어 춤추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혹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나를 잃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면 이번 봄에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상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오는 행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발을 굴리고 회전을 시작할 때 우주가 그 원심력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운의 흐름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접어두세요. 여러분은 이미 이 폭풍의 중심이 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과 앞으로 펼쳐질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스 완드의 역방향이에요.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지독한 무기력 혹은 꺼져가는 불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일에서 인정받고 싶고 열정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서 뭐하나, 월급이나 꼬박꼬박 나오면 다행이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번아웃이 올 대로 와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제안이 들어와도 의욕이라는 엔진이 걸리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와 체력 저하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고작입니다.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도 당장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피로감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의욕이 없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에너지를 고갈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무기력함 뒤에 찾아오는 건 조급함으로 인한 실수 혹은 날성 관계예요. 마음은 급한데 몸은 안 따라주니까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말이 나가요.
미혼이시거나 사회초년생이신 경우에는 빨리 성과를 내서 이 지긋지긋한 곳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무리수를 두거나 상사나 동료에게 감정적인 태도를 보여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혼이시거나 가족관계에서 배우자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내 고생을 알아달라는 마음이 비수가 되어 나갑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죠. 이 시기에는 속도를 좀 줄여야 돼요. 조급하게 휘두르는 검은 결국 나 자신을 베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위기가 반전돼요. 컵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뜻밖의 부드러운 제안 혹은 귀인의 등장이에요. 살얼음판 같은 현실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너 예전에 이거 잘했잖아. 같이 해볼래? 라는 이직 제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새로운 인연일 수도 있어요. 이 기회는 돈이나 숫자보다 마음의 회복을 먼저 가져다 줍니다. 이 제안을 받을 때 여러분의 꺼졌던 열정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완드 9번의 역방향이에요. 이건 무거운 경계심의 해제와 항복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세상을 적으로 두고 싸워왔어요. 나 아니면 누가 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라면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방어벽을 쌓고 버텨왔죠. 근데 이제 그 벽이 무너집니다. 사회생활에서는 혼자 짊어지던 짐을 동료에게 나누거나 아예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결단을 내리게 돼요.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포기와 내려놓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꽉 쥐고 있던 몽둥이를 내려놔야만 운명이 주는 선물을 받을 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타워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점진적이고 안전적인 개혁이에요. 타워가 정방향이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재앙이지만 이 역방향은 무너져야 할 것들이 서서히 무너짐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억압하던 낡은 가치관, 나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관계, 혹은 성장이 멈춘 낡은 기반이 서서히 해체됩니다. 이건 파멸이 아니고 재건을 위한 철거예요. 큰 충격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번 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전혀 다른 토대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는 가면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셨나요? 직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만 반복하는 예스맨의 가면, 집에서는 완벽한 부모나 자식의 가면, 여러분은 지금 그 가면 속에 갇혀서 질식하기 직전이에요. 이번 기회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면 뒤에 숨은 당신의 진짜 얼굴은 안녕한가요? 자, 이제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추함도 약함도 욕망도 솔직하게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가면을 벗으면 그 아래에 잠들어 있던 전사가 깨어나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인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남들을 위해서 그 힘을 썼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싸우세요.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고 내가 원하는 보상을 당당히 요구하는 전사의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서 끌어오르고 있어요. 이 전사의 힘이 타워의 잔해 위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뛰어난 전략이나 많은 자본이 아니에요. 그냥 한 걸음 내딛는 깡따구, 즉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실패할까봐 혹은 남들이 손가락질할까봐 머뭇거리고 있었나요?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는 순간 세상의 모든 문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꿈꾸는 자와 함께 날아오르라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혹시 현실의 늪에 빠져서 꿈을 잊고 사셨나요? 이번 봄에는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혹은 여러분의 원대한 꿈을 비웃지 않고 응원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들과 소통할 때 여러분의 상상력은 현실이 됩니다. 현실적인 기반, 내 집 마련이나
경제적 자립을 만드는 일도 결국 꿈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치유와 성장이 필요한 카드입니다. 바이올렛 레이디는 우아한 고독과 자존감의 회복을 상징해요. 사람들 틈에서 부대끼면서 닳아버린 마음을 치유하려면 혼자만의 고결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에 집중하세요. 비싼 옷이나 화려한 외식보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차 한 잔의 시간이 여러분을 치유할 겁니다. 자, 치유가 일어나면 소울메이트가 찾아와요. 이건 단순한 연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고 평생을 함께할 단짝 친구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의 결이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동안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하고 상처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으셨나요? 이번 봄에 찾아올 인연은 여러분의 그 깊은 상처를 보듬고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진짜 동반자예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이번 봄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이에요. 첫 번째, 크고 대담한 비전을 가지세요. 당장 눈앞의 고지서, 당장 내일의 업무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현실적인 기반을 넘어서 여러분이 꿈꾸는 최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비전이 크면 클수록 지금의 시련은 아주 사소한 해프닝으로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것의 충격을 수용하세요. 익숙한 것만 고집하지 마세요. 이번에 올 기회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에서 올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당혹스럽고 이게 맞나 싶을 수 있지만 그 낯선 자극이 여러분을 정체기에서 꺼내줄 유일한 동력이에요. 뉴노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받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주기만 하셨을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면서 거절하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칭찬이든 선물이든 새로운 기회든 그냥 넙죽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받을 때 우주는 더 큰 것을 내어줍니다.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두 가지 볼게요. 미녀와 야수의 교훈은 선택권에 있어요. 벨은 야수의 성에 갇힌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로 야수를 사랑하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타인에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마세요. 결정권은 이미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푼젤의 키워드는 머리카락 사다리인데 영적인 상승과 고난의 활용을 뜻해요. 높은 탑에 갇힌 고립의 시간, 번아웃이나 정체기는 사실 여러분의 내면을 길게 자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머리카락, 그러니까 지혜와 인내를 사다리 삼아서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내려올 때예요. 여러분이 겪은 시련은 여러분을 추락시킨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혼의 조언과 시기 흐름 볼게요. 새로운 시대의 탄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을 잉태하고 있는 산모랑 같아요. 산통이 느껴지시나요? 변화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여러분 안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혼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가속도를 얻고 있습니다. 상현달의 에너지가 같이 들어왔어요. 이 흐름은 3월 초부터 시작돼서 4월 중순에 절정에 달할 겁니다. 지금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시기예요. 당장 꽃이 피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운의 에너지는 이미 여러분 편으로 돌아서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4월이 되면 여러분은 이게 그 기회였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4번 분들, 여러분의 봄은 조용히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낡은 타워가 무너지는 굉음과 함께, 하지만 그 잔해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화려한 꽃과 함께 찾아올 겁니다. 무기력의 가면을 벗으세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전사를 깨우고 다가올 낯선 기회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겨우 생존하는 삶을 넘어서 나만의 세상을 창조하는 신의 삶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그 대담하고도 아름다운 꽃길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다시 찾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주제 영상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달밤이었습니다.